여러분 그 VoIP에 대해서 동영상 영상 강의 자료를 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VoIP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그 보면 아시겠지만 그 인터넷 패킷 위에 음성 신호를 그 보내는데, 기존에 이제 데이터에서 보냈었던 그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에서 그 기존 데이터와 합쳐서 음성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이제 VoIP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그 전에 IP 시대 인터넷에 대한 프로토콜 나오기 전에는 이제 음성 전화를 PSTN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음성 신호를 보냈었던 그 과정에서 그 기존에 보냈었던 음성 신호를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 망으로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특별한 프로토콜이 지금 H.323하고 SIP 프로토콜인데요. 하나는 이제 IETF에서 이제 개발하고, 하나는 ITU라는 기관에서 그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는 SIP 프로토콜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성 전화는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가 실시간으로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잡음이 들어온다거나, 우리가 에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울려서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oIP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 그중에 대표적으로 H.323하고 그 S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P망과 음성망을 통합하면서 처음에 이제 요 95년 2월 달에 요 볼카텍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음성을 이제 인터넷으로 전송하기 위한 그런 방법과 관련된 장비를 개발하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처음 이제 그 시도가 됐었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음성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전화요금이 기본적으로 그걸 설치한 그 PSTN이라는 망을 설치한 업체에다 전화요금을 이제 내고 있었죠. 그 사이에 이제 그 인터넷 전화망을 쓰면서 요금이 이제 그 싸지고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같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전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VoIP는 이제 PSTN이라고 하는 게 음성 전화죠. 여기 타임 디비전, 우리가 FDM, TDM, CDM 뭐 이런 방법을 얘기했는데, WDM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제 TDM 타임 디비전으로 쓰는 스위치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존 전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게 여기 인터넷 전화. 그래서 이제 요거와 요 사이에 이렇게 전화를 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을 전화를 인터넷으로 바꿔주는 게이트웨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요 인터넷 전화라고 하는 게 IP 텔레포니인데요. 기본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 게 되고, 실시간 이제 전송, 요게 인터넷 그 데이터 서비스에 비해서 실시간 전송이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로 이제 인식이 돼서 개발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올 IP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새로 구축하는 망들은 다 IP망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화망을 이제 완전 소멸될 때까지는 그 연결하는 게이트웨이라든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PC와 PC를 통한 전화, 그 다음 PC와 전화를 통한 거, 그 전화와 전화. 전화와 전화는 기존의 음성, PC와 PC는 인터넷 전화, PC와 폰이 이제 요 게이트웨이, 인터워킹 펑션이라고 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VoIP 서비스의 그 제공이 지금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여러분들 집 전화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다이얼 번호를 누르는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의 주파수가 이제 다른데 요거를 우리가 듀얼 톤 양방향 송신과 수신 멀티 프리퀀시를 쓴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벨이라는 미국의 벨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여전히 이제 지금 PSTN망을 쓰고 있는 Public Switched Telecommunication Network PSTN 그리고 ITU라고 하는 이제 국제 표준화에서 권고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전화망과 달리 인터넷망의 서비스 품질이 상당히 중요하죠. 늦게 도착한다거나 그 시간에 따라서 잡음이 이제 그 늦게 도착한 패킷들이 있다거나 음성이 전달되지 않거나 또는 그 내가 이렇게 듣는 도중에는 내가 주파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떻게 이제 쓸 거냐. 그 다음에 에코 올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 QoS가 이제 퀄리티 오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그림인데요. H.323하고 SIP가 VoIP 서비스에 대해서 제한된 핵심적인 호호 제어와 시그널링,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를 걸 때 채널을 잡는 거하고 실제 채널을 잡았을 때 데이터를 보내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프로토콜이 현재까지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그 H.323과 SIP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323은 이제 이 안에 보면 또 세부적으로 그 H.245, Q931, RAS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다시 H.225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통 TCP 위에서 TCP 흐름 제어 이제 그 TCP와 관련된 기능들을 하는 VoIP 프로토콜이고요. RAS는 UDP고 SIP는 이제 요 H.323과 대등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TCP와 UDP의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링과 게이트웨이와 관련된 게 MGCP 프로토콜이 UDP 위에 이제 그 저기가 되고, 그다음에 오디오와 비디오의 그 압축과 관련된 게 RTP와 RTCP 컨트롤과 관련된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서 H.323과 그 S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TP라고 하는 그 RTP 프로토콜과 RTCP 프로토콜이 이제 또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레이어에서 정의가 되고 있고 응용 계층에서는 이제 음성 전화에 대한 PCM 방법, PSTN 전형적인 방법이고 기타 그 음성과 비디오 영상들도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다 갈 수 있도록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레저베이션 자원 잡는 거에 대한 것들도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리얼타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요 RTP인데요. 얘를 제어하는 게 또 컨트롤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음성이 실시간으로 전달돼야 주고받는 통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RTP 프로토콜이 이 상태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패킷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TP를 제어하는 게 RTCP 프로토콜이 되고 여기서 요 8개의 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품질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늘 모니터링 하면서 그 상위 프로토콜을 제어하고 패킷을 제어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음성에서는 이제 요 자원을 레저베이션에서 그 RSVP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또한 그 실시간 전송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미리 잡아놔요. 우리가 패킷에서의 데이터 패킷 같은 경우는 UDP는 이제 미리 자원을 잡지 않고 패킷에 헤더를 붙여서 보내긴 하는데, 음성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흘러가는 거를 미리 확보를 해야지만 서비스 품질을 보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RSVP 프로토콜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리소스 레저베이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쪽과 호스트와 라우터 사이에, 또는 라우터와 호스트 사이에 뭐 이렇게 RSVP를 잡고 경로를 잡아지고, 경로를 자원이 있을 때에 수락을 해서 그 경로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그 시그널링 채널을 통해서 길을 잡아놓고 데이터를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음성이 갈 수 있는 길을 잡은 상태에서 통화를 연결하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SVP에서 하는 일들이 패킷을 분리하고 팔러시를 컨트롤하고 어드미션하고 스케줄러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연결시켜줘 그럼 연결했어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안에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요 자원을 미리 가는 경로를 미리 잡는다는 거에서 기존의 UDP, 대표적인 UDP의 그 비연결형 서비스와는 구분되는 형태의 그 프로토콜을 구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H.323은 우리가 설명했지만 H.245와 Q931, RAS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정의를 이제 아울러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의 패킷 베이스드 망은 서비스 품질이 거의 안 되는, 보장되지 않은 거지만 음성에서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ITU에서 만든 겁니다. SIP는 IETF에서 만든 거고요. 두 가지는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VoIP 서비스를. 그래서 H.323도 아까 얘기했지만 게이트웨이에 적용되는 거, 터미널에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멀티 포인트에 적용될 수 있는 거, 회선 교환망은 이제 음성 신호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인터넷 패킷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H.323은 터미널, 게이트웨이, 키퍼, 멀티 포인트 제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VoIP 서비스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H.245, Q931, RAS를 합쳐서 H.323 프로토콜을 정의를 하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이 RAS 메시지가 되는데, 이 RAS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레지스트레이션, 다음에 어드미션, 스테이터스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등록하고 허락을 받고 상태를 제어하고, 이게 RAS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ARQ, ACF, DRQ, DCF, 그다음에 셋업, 콜 프로시딩, 얼러팅, 커넥트, 컴플리트, 퍼실러티,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들을 호스트와 게이트웨이, 터미널 사이에 주고받으면서 경로를 잡고 오디오와 비디오를 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좀 중요한 게 요 리퀘스트하고 컨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게이트키퍼에게, 망이 달라지는 게이트키퍼에게 나 좀 이제 그 전화가 왔으니까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연결했어, 허락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는 게 되겠고, 끝난 다음에는 해제하는 메시지. 이게 네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사이에 셋업하고, 그 다음에 호로를 진행시키고, 링잉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릴리즈하고, 그 다음에 그 부가 서비스 같은 거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선언하는 게 H.323. 요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 Q931과 라스를 합쳐서 A.255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호화 자연과 제어와 관련된 거, 연결, 그 다음에 그 해제와 관련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라스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터미널과 게이트키퍼 사이에 이렇게 아까
그 핵심적인 메시지, 호재어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링잉하고 얼러팅하고 연결해서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제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HDAT도 이제 323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프로토콜, 하부 프로토콜들이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SIP인데요. 이거는 이제 ITF라고 하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 우리가 RFC 문서를 가지고 표준화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보통은 IT와 ITF는 서로 약간 경쟁을 하면서도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표준에 대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은 있으나 서로 다른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SIP라고 하는 거는 세션, 보내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연결된 세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경로를. 세션을 초기화하고 연결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래서 최소 상태, 하위 계층, 텍스트 기반, 사용자 이동성까지 지원을 해주는 요 전화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SIP 프로토콜이 이제 다양한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터미널과 프락시 서버라고 하는데요. 그 연결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서버를 연결해주는 서버를 또 그 리다이렉트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IP에서는 SIP 서비스를 위한 서버가 별도로 구축돼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IP에서도 아까 그 H.323에서 있는 메시지처럼 이렇게 다양한 또 호연결, 호해지, 그 응답에 대해서 또 다양한 메시지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고, 요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볼 필요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그 SIP 프로토콜 구현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연결하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호 제어를 하고, 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이름은 좀 다르지만, 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 기능들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SIP와 H.323을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해놨죠. 그래서 그 SIP의 장점은 뭐냐 하면 H.323과 같은 복잡한 그 절차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버를 이제 별도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H.323은 게이트키퍼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PSDN과 IP 텔레포니 망을 지원하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는 이제 없습니다. SIP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기능이 있다라는 거, 얘는 이제 정의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 얘는 독립적이라는 거, 얘는 아까 하위 구조의 H.245Q931R 라스, 요게 TCP와 UDP의 종속적이죠. 그런 또 단점이 있고, 그래서 홀을 연결하고 해제하고 홀을 제어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들은 메시지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디어 게이트웨이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또 MGCP, 시그널링과 게이트웨이 제어하는 프로토콜은 요 IP망과 우리 PSTN망 사이에 위치해 가지고 요 게이트웨이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MGCP에는 RGW, TGW, 콜 에이전트 같은 다양한 또 하부 프로토콜이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PBX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 사설 교환기인데요. IP 전화망도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선 번호를 지원을 해주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익스체인지, 브랜치 익스체인지라 그래서 그 회사 내부에서 내선 번호는 031 이렇게 659를 누르지 않고 뒷자리만 누르죠. 네 자리. 그렇게 하게 되면 옆에나 다른 부서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외부로 갔다가 들어오지 않고 내부의 거는 내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런 걸 우리가 프라이빗
브랜치 PBX라고 얘기하는데 프라이빗 브랜치 익스체인지, 그걸 인터넷 전화에서도 인터넷 IP 텔레포니도 가능하게끔 설치하는 게 IP PBX가 되겠습니다. 주로 기업이나 학교 내에서 내선 번호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보면 1단계는 지금 이미 IP와 음성망을 하는 음성 위주의 서비스가 이제 돼 있었지만, 이제 데이터도 같이 서비스하면서 올 IP망으로 되면 인터넷 전화를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가능한 이런 걸로 이제 나아가고 있고, 결국은 이제 기존의 음성 전화가 다 회수가 되고 그쪽 구간을 다 IP망으로 하게 되면 모든 전화들이 IP to IP 전화로 이제 바뀌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전화망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PSTN 여전히 IP와 IP PSTN망이 혼재되고도 서비스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VoIP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